네, 안녕하세요. 도민안전문화대학에서 자연재난안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경운대학교 안전방재공학과 교수 송문수입니다. 자연재난안전 2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생활 속 자연재난안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각 자연재난 유형별 행동 요령으로 태풍, 침수, 집중호우, 대설, 한파, 폭염, 지진, 그리고 가뭄, 해일, 산사태, 이런 토성유까지 종합 순으로 각 안전 행동 요령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1차 시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태풍에 대한 재난 유형이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여름철 태풍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태풍은 집중호우를 동반하기도 해서 피해를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태풍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자료의 출처가 이제 링크로 첨부가 되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학습하실 분들께서는 각 유형별로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그 링크를 통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태풍의 길목 마라도입니다. 태풍 피해 미리 대비하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축대와 담장은 사전에 점검에 보수하고, 특히 가로등과 신호등, 고압전선에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태풍 경보가 발효되면 즉시 모든 어업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석액은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 나가선 안 되고, 해안도로는 해일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날아가기 쉬우므로 결박 조치를 하고, 배수로를 철저히 점검 보수하며, 산사태가 의심될 때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안전수칙을 지켜 최소화합시다. 네, 이렇게 도시 그리고 해안 산간 지역에서 태풍 대비 안전 수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이제 침수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보통 이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시 우리가 이제 침수 피해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침수에 취약한 지하 공간이죠. 반지하 공간이나 그런 공간들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이런 저지대 그리고 상수 침수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은 대피 장소와 비상연락 방법 등을 이제 미리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변이나 뭐 지하 주차장 등 어떤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들은 이제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행동 요령들을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침수에 취약한 지하 공간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2022년 8월 수도권에 쏟아진 엄청난 집중호우와 2022년 9월 우리나라에 상륙한 제11호 태풍 흰남노 당시 지하 공간의 침수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침수, 이렇게 행동하세요. 지하 공간 이용자 행동 요령.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등에 있을 경우 만약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안전한 지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 공간이 침수되는 경우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때에는 혼자서 문을 열기 어려운데요. 실제로 일반 성인의 신체 위치를 기준으로 출입문 개방 실험 결과 수심이 30cm 이하일 때는 남성과 여성 모두 문 개방이 가능했지만, 수심이 40cm인 종아리 높이에서는 남성은 가능, 여성의 경우 개방이 불가했습니다. 수심이 50cm인 무릎 높이의 경우엔 남성과 여성 모두 문 개방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수심이 무릎 이상으로 차올랐을 경우엔 전기 전원을 차단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 공간에서 계단으로 대피 시에는 신발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끄러운 구두나 하이힐, 슬리퍼보다는 운동화가 대피에 용이하고, 특히 장화의 경우엔 장화 속으로 물이 차 대피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만약 마땅한 신발이 없을 경우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신속한 대피에 도움이 되고,
대피 시에는 난간을 잡아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계단에 유입되는 물이 발목 높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대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 물이 조금이라도 유입된다면 즉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 침수 시 행동 요령도 중요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오를 때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려 하거나 차량 확인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은 두고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차량 이용자 행동 요령. 차량에 탑승해 있거나 차량 운행 중 침수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미 침수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경우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창문이나 천장 썬루프를 열어 대피하고 창문도 열리지 않을 경우엔 좌석 목받침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합니다. 유리창을 깨지 못할 경우엔 차량 내 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합니다. 차량 운행 중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를 발견했다면 절대로 진입하지 말고 이미 진입했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급류가 있는 교량에서 차량은 수압에 의해 하천으로 밀릴 수 있으니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됐다면 물이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거나 창문을 깨서 탈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자 행동 요령. 아파트, 빌라 등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물을 막아주는 차수판,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필요시 이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합니다. 호우 시에는 기상특보를 예의주시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에 빗물이 유입될 경우 즉시 지하 공간 밖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합니다. 대피 장소로는 건물 내 높은 공간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차량 이동이나 확인 등을 위해 지하 공간에 진입하는 행동은 철저히 금지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차올라 생명을 앗아가는 침수 사고. 평상시 철저한 대비와 올바른 행동 요령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그 지하주차장 그리고 차량 이용자, 공공주택 관리자 등의 침수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집중호우 대비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호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중 이제 집중호우는 1시간에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때를 의미를 하고, 요새는 또 뉴스에 국지성 집중호우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 국지성 집중호우란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어떤 직경 5km 이내의 좁은 지역에 퍼붓듯이 쏟아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런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도시 지역, 농촌 지역, 그리고 해안 지역 등의 어떤 지역 특성에 따라서 피해 영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런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행동 요령도 사전에 숙지를 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행동 요령을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호우 피해. 해마다 되풀이되며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게는 380억에서 많게는 1조 9천억까지 어마어마한 피해액이 발생합니다. 호우란 시간과 공간의 규모와 관계없이 많은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에 좁은 영역에 일정량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을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호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가 예상될 때에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주민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대피 전에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야 하며 주변 배수로를 정리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하천 주위 지역에는 주차를 하지 않고 건물에는 차수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주택에 사는 주민은 대피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해두고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하고 농기계나 가축 등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고지대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해안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로 인한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 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호우로 인해 파손된 상하수도나 유실된 도로로 인한 고립지역이나 주민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거나 신고를 합니다.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침수로 인한 위험이 있으니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피해 복구 후 사용해야 합니다. 전염병의 위험성이 있으니 식수는 그냥 마시지 않고 꼭 끓여 마시고 외출해서 돌아온 후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시시때때 안전 맞춤. 저희 경북도는 이렇게 도시 지역 그리고 농촌 지역, 해안 지역 이렇게 각 지역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경북도이므로 방금 집중호우 대비 요령을 도시 지역, 농촌 지역 그리고 해안 지역 이렇게 나눠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행동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대설인데요. 대설 대비 안전수칙을 영상을 살펴보기 전에 눈의 경우에는 이제 적당히 내리면 저에게 낭만을 선물을 하죠. 하지만 과하면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릴 것에 대비해서 기상청에서는 대설주의보, 대설경보와 같은 대설특보를 이제 방영을 하는데요. 대설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20cm 이상의 눈이 예상이 될 때, 그리고 대설경보에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대설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5cm 이상이 예상이 될 때, 그리고 대설경보일 때는 20cm 이상이 예상될 때 이렇게 대설특보를 발령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시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지만 대설의 경우에는 눈이 많이 쌓여서 발생하는 적설 피해, 그리고 뭐 비닐하우스 등 눈의 압력에 의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진다든지 붕괴되는 어떤 설압 피해, 설압이라고 하는 그 설압 피해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사면에서 산사태처럼 미끄러져 발생하는 눈사태, 그리고 도로 자체가 이제 빙판이 돼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교통사고 피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어떤 빙판길에 의해서 넘어져서 어떤 낙상골절 등의 이런 어떤 수많은 피해가 잇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한번 대설 안전 수칙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한 준비, 올바른 방법을 알아볼까요?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기상정보와 교통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차량에는 월동 장비를 장착하고 차간 간격을 유지하며 천천히 운전하는 게 안전합니다. 골목길,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은 반드시 치우고 농작물 재배 시설은 미리 점검하며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눈 피해 없는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대설 대비 안전 수칙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한파 대비 안전 수칙입니다. 뭐 한파와 대설 뭐 이렇게 다르게 구분을 했지만 한파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겨울은 당연히 춥기 마련이지만 이제 연일 어떤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매서운 겨울 날씨라고 그러죠. 그런 매서운 추위에서는 경관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10월에도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어떤 기습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는 하는데요. 한파는 이제 겨울철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면서 오는 추위를 뜻하고 1차 시기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갈 때를 기준으로 한파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유아나 어떤 노약자,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을 써야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외출할 때는 노출 부위를 이제 따뜻하게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한파에 대한 어떤 많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한파 대비 안전 수칙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십시오. 수도 계량기 내부는 헌옷 등으로 채우고 노출된 보일러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예방하십시오.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엔 단열재, 보온재 등을 설치하고 양식장 어류는 미리 월동장으로 옮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파, 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파에 대해서도 도시 그리고 농촌, 어촌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섯 번째, 이제 폭염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그 무더운 여름에는 이제 극심한 더위를 이제 폭염이라고 하는데요.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를 말하고, 그리고 폭염 경보에 같은 경우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를 뜻합니다. 이처럼 이제 폭염특보가 발생을 했다면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옷차림을 가볍게 하는 그런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설 현장, 농업, 어업 등 이제 실외에서 작업할 때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냉방기기죠. 냉방기기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냉방기가 만약에 없다면 무더위 쉼터나 이런 쉼터들을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폭염 피해를 최소한으로 또 줄이기 위해서 폭염 대비 안전 수칙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심해져가는 폭염. 폭염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는 방법 알아볼까요? 기상예보를 잘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단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주시고요. 건설 현장이나 농어촌 지역 등 실외 작업 시에는 자주 휴식을 취하고, 특히 더위가 심한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피해 주세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경우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빛을 차단해 주시고요. 지자체가 운영 지원하는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해 더위를 피해 주세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께 자주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폭염 예방수칙 실천으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네, 이렇게 또 폭염 대비 안전 수칙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고요. 다음은 지진입니다. 지진에 대한 안전 수칙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진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강하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특히나 또 지진은 이제 사전 예보가 불가능한 재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지진 대처 요령으로 숙지하고, 그리고 만약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그리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통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야, 과일 먹자. 아우, 맛있다. 뭐지? 아무래도 지진 같아요. 엄마! 방금 들으신 TV 좀 것처럼 이번 보세요. 지진은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지진? 뭘 어떻게 해야지?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요. 지진이 발생할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정도예요. 튼튼한 식탁이나 책상 등의 밑에 들어가 책상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해요. 단단한 책상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또 집안에 있는 가구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진동이 끝나면 유리 조각 같은 파편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응, 그러면 되는 거야? 또 알아둘 것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야 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문틀이 틀어져 문이 열리지 않고 탈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출입문을 열어서 고정시켜야 해요. 그리고 휴대용 라디오 등으로 재난 방송의 안내에 따라야 해요. 이게 뭐지? 지진 발생 특보입니다. 남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여긴데. 아빠, 무서워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해요. 그래.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추돌의 위험이 있으니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세요. 자동차는 도로 우측에 세우고 시동을 끄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세요. 긴급 차량 통행 시에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키나 스마트 키를 꽂아둔 채로 문을 잠그지 않고 연락처를 남겨두고 귀중품 등을 가지고 대피하는 것이 좋아요. 주변에 건물이 있으면 가장 위험한 것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이에요. 건물이 없는 공터나 운동장으로 대피하세요. 그런 다음 휴대용 라디오나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 라디오를 켜고 안내에 따라요. 이제 지진은 없을 건가 봐. 위험해! 낙뢰가 칠 때 밖은 위험하니 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 괜찮아, 괜찮아. 길지 않을 거야.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해요. 밖으로 나갈 땐 머리 위로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가족들이 따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만날 곳을 미리 정해두어야 해요. 지진으로 서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운동장, 공터 등으로 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아빠랑 안국이가 여기로 오기로 했어? 채키랑 미리 약속한 곳이 여기니까 같이 올 거야. 여보, 주희야. 엄마! 누나! 지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대피 요령. 평소부터 실천해 삶 속에 생활화해요. 시시때때 안전 맞춤. 네, 지진의 경우에는 그 경북도 내 경주와 포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영상으로 안전수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가뭄입니다. 가뭄의 경우에는 지구 각지에서 현재 가뭄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봄, 가을에 이 가뭄의 심각성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1차 시에서는 이제 가뭄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다른 자연재난과는 다르게 가뭄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 등 어떤 그 피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가뭄이 심해지면 환경적으로는 산불 위험이 또 증가를 할 수가 있고 강이나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고 그리고 야생동물이나 어종이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양, 토양질이 나빠지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데요. 어떤 가뭄의 피해를 보다 빨리 체감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농어촌일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이 어렵게 되고 어획할 수 있는 어종이 감소하다 보니까 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곳도 농수산물 가격으로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 범위가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도 또 확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무엇보다 또 생명 및 이제 생활의 기본이 되는 그 물 자체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는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뭄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은 이제 수도꼭지만 틀면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가뭄 시 생활 행동 그리고 안전 수칙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가뭄. 지구 각지에서 가뭄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역시 가뭄의 심각성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가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뭄은 오랜 기간에 걸쳐 비가 적게 내리고 햇볕이 계속 내리쬐어 물의 균형이 깨져 나타나는 물 부족 현상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예보 없이 순식간에 발생되곤 하지만 가뭄은 형성되기까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까지 걸리며 그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다른 재해들과 달리 가뭄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 등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뭄이 심해지면 환경적으로는 산불 위험이 증가하며 강이나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고 야생동물이나 어종이 감소합니다. 또한 공기, 수질, 토양질이 나빠지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가뭄의 피해를 보다 빨리 체감할 수 있는 곳은 농촌일 텐데요. 농산물 생산이 어렵게 되고 어획할 수 있는 어종이 감소하다 보니 농어촌 소득 역시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 범위가 일반 국민들로 확대됩니다. 무엇보다 생명 및 생활의 기본이 되는 물이 부족하게 되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듯 가뭄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수도꼭지만 틀면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OECD 2050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물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국가인데요. 이용 가능한 물이 전체 수자원 총량의 26%밖에 되지 않고 높은 인구 밀도로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응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댐, 저수지 등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고 있으며 가뭄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가뭄재해 위험지구로 정해 수자원 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등의 관리 체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 예경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선제적 용수 확보 및 수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갖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물 부족 피해에 직면한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정부 부처와 더불어 우리 개개인의 노력 역시 중요한데요. 일상에서 낭비되는 물이 상당한 만큼 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을 아끼는 습관이 급선무입니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집안 곳곳 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치질할 때는 양치컵을 사용하고 세수하거나 샤워할 때 물을 계속해서 틀어놓지 않으며 샤워 시간은 절반으로 줄입니다. 또한 변기에는 물을 채운 페트병이나 벽돌을 넣어서 사용하거나 절수용품을 설치하면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의류 세탁을 할 때에는 빨랫감을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으며 불필요하게 과다한 헹굼은 자제합니다. 설거지할 때에는 식기에 묻은 음식물을 휴지로 먼저 닦은 후 수도꼭지 끝은 샤워기 모양으로 바꾸고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서 세척하면 많은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정원이나 꽃밭에는 한 번 사용했던 물을 재사용하고 세차할 때에는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호스를 이용하고 적당량의 물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도심에서와 달리 가뭄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겪는 시골 농가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논, 밭 작물 재배 시 피복이 가능한 곳에서는 볏짚이나 비닐 등으로 토양 수분 증발을 최소화합니다. 용배수로 청소나 수초 제거 등 수로를 관리하고 양숙이나 관정, 호수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용수가 확보된 논부터 모내기를 실시하고 농업용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 우물 등 용수원을 개발합니다. 또한 배수로에 흘러나가는 용수가 없도록 물골을 관리합니다. 첫 번째, 양치질할 땐 양치컵 사용하기. 두 번째, 비누칠할 때는 물을 잠그고 샤워 시간 줄이기. 세 번째, 설거지할 때는 물을 받아서 하고. 네 번째, 빨래는 한 번에 모아서 하기. 마지막으로 정원이나 꽃밭에서는 한 번 사용했던 물을 재사용하기. 이렇게 1년간만 실천해도 2.5억 톤의 물을 절약하고 그것은 팔당댐 2개의 규모라고 하니 함께 노력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겠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 그 폭염 대비 안전 수치라고 돼 있는데요. 오타가 있어서 가뭄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수칙이라기보다 어떤 그 실생활 속에서 물을 절약하는 내용으로 어떤 그 생활 행동 수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일 그리고 너울성 파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국부적인 저기압이나 그리고 태풍 등의 어떤 기상현상에 의해서 해면이 상승하고 먼 바다에서부터 쭉 들어온 그 큰 물결이 너울성 파도라고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잔잔한 파도로 다가오다가 방파제 등 어떤 그런 멈춤 구조모래 등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그 위력이 수십 배 커지게 됩니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하지만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너울성 파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그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부적인 저기압이나 태풍 중심 등의 기상 현상에 의해 해면이 상승하여 만들어지는 큰 물결, 너울성 파도. 대체로 잔잔한 파도로 다가오다가 방파제 등에 부딪히면서 그 위력이 수십 배 커지게 되는데요.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파도라고 표현하는 파랑은 풍랑과 너울로 구분되는데요. 풍랑은 주로 바람에 의해 발생되고 파장이 짧고 모양이 가파르고 불규칙한 반면
너울은 파장이 길며 완만하고 타형이 둥글고 규칙적입니다. 풍랑주의보 경보 시에는 풍랑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에 재난예보 경보를 청취합니다. 바닷가 인근의 낚시꾼, 야영객, 행랑객 등은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바닷가 위험 축대 등 시설물은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거해야 하며 철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주변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닷가 인근의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이 있는 위험한 가재 도구를 이동시키고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해안도로는 높은 파도로 인한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피난 권유나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해야 합니다. 항해 또는 조업 중인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어무선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풍랑주의보 경보 시에는 어망의 부서를 중지하고 철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항내 정박된 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합니다. 소형 어선은 안전한 육지로 인양하고 단단하게 고정시킴으로써 피해를 예방합니다. 갑작스런 너울성 파도로 어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산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산 증식, 양식 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이동이 가능한 양식 차제, 해상 작업대 등은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합니다. 항, 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수산생물의 먹이량을 조절하고 평소보다 사육 밀도를 낮춥니다. 양식 어류의 도피 방지를 위한 보호망을 보강 설치해 피해를 미리 예방합니다. 풍랑주의보 경보 시 항만시설의 피해 예방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종 하역 장비별 피해 예방 활동을 시행합니다. 크레인 전도 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만 공사장의 공사용 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공사장 내의 사람은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을 단단히 고정시키거나 보강 작업을 진행합니다. 컨테이너, 원목, 기타 적재 화물 등은 풍랑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단단하게 결박합니다. 항만 공사 중인 현장은 피복석, 테트라포드 등 보강 자재를 활용하여 보강 작업을 진행합니다. 조용히 다가와 큰 피해를 남기고 가는 해안가의 불청객, 너울성 파도. 작은 관심과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너울성 파도 같은 경우에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급작스럽고 또 크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별 그리고 상황별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산사태 그리고 토속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산사태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토가 이제 약 70%, 60%에서 70%가 이제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호, 앞서 봤던 어떤 그런 그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지 형태는 경사가 급하고 그리고 계곡이 짧은 것이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산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산사태는 이제 파괴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토속류, 그러니까 그 쓸려 내려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데 하류부에 위치한 주거시설이나 아니면 공원 등의 어떤 그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재해인 이 산사태 그리고 토속류에 대해서 안전 수칙을 동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토의 약 63%가 산지로 구성된 우리나라. 그 형태는 경사가 급하고 계곡이 짧은 것이 특징. 산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파괴력이 엄청날 뿐 아니라 속도가 어마어마해 큰 피해를 초래하는 자연재해, 산사태. 제대로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재해, 산사태 안전수칙을 알아봅니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산사태. 산사태는 산지의 사면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나 토양의 일부가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에 의해 붕괴, 중력에 따라 비탈 아래로 흐르는 현상인데요.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잦은 지진의 발생 등 전 지구촌의 기상이변으로 산사태 역시 빈발화,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 면적 236헥타르에 복구비만 462억 원에 이릅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전국에 지정, 취약지역에 구조물을 시설하는 사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연락망, 대피소 점검 등 주민 대피체계 강화, 산사태 예측정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구조물 외의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사후복구 중심에서 취약지역 중심의 사전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입니다. 자연재해, 막을 순 없지만 평상시 알아두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산사태 전조현상,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경사면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는다면 산사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의 증가는 땅속의 지하수가 일정량 이상 초과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평소에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춘다면 산 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 역시 산사태의 전조 증상입니다. 또 산허리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 때는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이제 산사태 사고 예방을 위한 단계별 행동 요령을 알아봅니다. 먼저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산사태 취약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안내한 대피 장소를 사전에 숙지하고 간단한 생필품 등 사전 준비를 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가고 유선 연락이 가능한 곳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 등 산사태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대피하고 119나 가까운 주민센터, 각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합니다.
기상 상황 및 행정기관 연락 상황을 문자 메시지 또는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 산림제해를 통해 산사태 주의보 발령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을 때. 우선 산사태 취약 지역의 주민들은 주민 대피 명령이 발령될 경우 지정된 대피 장소나 마을 회관, 학교 등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피 시 산사태 발생 방향과 직각이 되는 방향에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대피 시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합니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줍니다. 대피 후엔 기상 등 위험 상황의 추이를 확인합니다. 산사태 경보 발령 시 일반 주민은 뉴스 자막 방송,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산사태 경보 발령 지역을 확인하고 지역 내에 위치할 경우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산림 주변의 야외 활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일 산림 내에 있을 경우 계곡부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피신합니다. 산사태 발생 상황을 확인한 경우 112나 119 긴급 전화로 즉시 신고하고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구조 요청을 합니다. 한 번 발생하면 큰 재산 피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산사태.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대처하는 방법만 잘 숙지한다면 산사태 더 이상 특별한 재해가 아닌 극복 가능한 재해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산사태 토속류에 대한 어떤 피해 예방 및 그리고 안전 수칙 동영상을 통해 이제 학습을 했고요. 본 자연재난안전 2차 시에서는 각 자연재난 유형별이죠. 그리고 태풍, 침수, 집중호우, 대설, 그리고 한파, 폭염, 지진, 가뭄, 그리고 해일, 너울성 파도, 그리고 산사태 토속류에 대한 10개의 재난 유형별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과 그리고 안전 수칙 등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재난이 없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재난에 강한 나라는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연재난안전 관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